지금도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 혹시 별상고 친구들은 지금 그거 없니 그거 시험 범위 대충 어디까지 나간다 어디까지가 들어갈 거다라고 말 나온 거 없나? 확정은 뭐 2단원 3단원 다 들어간다 했었고 끝까지. 이제 그 끝까지 축하. 완전 좋겠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정독부 활용이 아예 싹 다 안 들어간다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오늘 진도까지는 다 같이 나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송현은 따로 이제 송현은 그 질문 받기만 하고 그렇죠. 일단 다음 주에는 너네는 내가 내주는 교재를 따로 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 되나? 이번 시험도 그런 거 주나요? 뭐라고? 1차 뭐 2차 1차 2차 막 그 있잖아요 보는 거. 쌤막 무슨 파이널리 어쩌고 저 저쩌고 그때 마스터 저 1차밖에 안 풀어가지고 선생님 그때로 되게 티가 1차? 그거 했는데 제가 1차도 안 풀어서 그냥 그때는 못 아 그건 쌤이 제본에서 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스텝 1, 2, 3, 4 아네 스텝을 1, 2, 3인데 어. 그 준지 한 달 됐는데 제가 스텝 1차밖에 안 풀어. 아 그래 스텝 1에 1교밖에 안 들어. LS 선생님 그때는 맞아. 그래서 LLD 그래 스무야 하면서 넌 기억나. 뭐 하러 오니? 그래서 근데 한참 그때 못 왔었잖아 보니까. 그게 진짜 레슨에서 쓰고 성적이 이번엔 다 풀어야지. 이번에 진짜 이번에 뭔가 좀 약간 재밌어가지고 조금. 좋다. 자 262페이지 편. 예. 다음 주에 아무래도 그럼 이제 책 가라치도 나갈 겁니다. 어. 지금까지의 이제 성적 마찬가지로 주간 테스트 통계를 내서 스텝 1 교재로 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스텝 2로 나가는 친구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이번 일이적분의 경우에는. 근데 사실 스텝 2로 하기에는 지금 이제 첫 개념에다가 바로 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텝 2도 난이도를 좀 낮출 예정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성적 통계를 매기면 도수가 좀 스텝 2를 보여야 되거든 지금. 아시겠죠? 네. 쌤 물음표 살인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음표 살인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까 40문제 숙제 냈는데 38문제 질문을 어려울 것 같으냐. 자 262페이지부터 봅시다. 아이고. 아니면 일단 오늘 해보고 내가 지금 수연이랑 화경이 과제를 내가 너네 내일 오면은 따로 내주던가 할게요. 이거 틀리고 고쳐오는 거 그럼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 오늘 수업 들었잖아요. 혹시 뭐라고? 오늘 해줬잖아요. 그래. 아 앞에 거 말고 오늘 거. 뭐야? 예제 13번부터 봅시다 우리. 자 여기 예제 13번, 14번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이용을 하여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어떤 녀석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마지막으로 했었었는데 이 친구는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은 라지 fx 빼기 라지 fa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양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자. 따라서 이 친구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라지 fx의 경우에는 스몰 fx가 될 것이고 라지 fa의 경우에는 상수기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폼이 주어져 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굴러온 돌 이 박힌 돌 빼내는 형태처럼 x가 t자리에 쏙 들어가는 형태로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적분 함수에 x가 이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간 테스트 8번 문제다 맞지? 이미 x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찢어가지고 x를 인테그랄 밖으로 빼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예제 13번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함수 fx는 오늘 진도량은 적습니다. 얼마 안 한다. 거의 필수예제 기준으로 5개나 6개나 그러고 자습하나요? 5개네요. 아니요, 그거 하면 시간 딱 맞을 거예요. 오늘 질문이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좀 자르려고 했는데 질문을 오늘 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라 가지고
다 했어. 다 했지. sin t dt. 자, 승호야, 이 fx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너? fx의 극대값. 그렇지,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극대값을 구하려면은 이 fx 뭔 분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적분해야 되나 미분해야 되나? 미분? 그렇지, 미분을 해주셔야 되겠지. 미분합시다. f'x는 뭡니까? t에 대한 함수고 상수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t 자리에다가 누가 쏙쏙 들어간다? x가 쏙쏙 들어가는 형태. 따라서 그 결과 1 플러스 2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가 된다. 얘가 f'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극대값 구하시려면 미분해서 뭐 되는 x값 찾자? 는 0. 그렇지. 따라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찾을 겁니다. 첫 번째,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입니다. 맞나요? 누구 있노? 일단 양수 값으로 자, 좀 헷갈리니까 구해보죠. 여기까지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구나. 얘는 없네. 그러면은 일단 2분의 1이 되게 하는 코사인 값 자체는 3분의 파입니다. 3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녀석은 요 길이가 3분의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 요 길이도 똑같이 3분의 파이가 되어서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하시면은 3분의 2파이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은 3분의 2파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사인 x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당연히 요 안에서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기 때문이야. 0과 파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0 되는 x값 요거밖에 없다는 거 3분의 2파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가표 그려서 증가 감소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지. 0 파이 사이에 3분의 2파이 있을 것이고 f 프라임 이때 0입니다. 자, 3분의 2파이보다 작을 때 3분의 파이 정도를 대입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양수가 된다는 거. 하지만 3분의 2파이보다 만약에 더 커져버리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음수가 되어버린다. 증가 감소기 때문에 극대값은 언제? 요때가 극대값이 된다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값 조금 계산 더 남았습니다. f 3분의 2파이가 극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관건이야.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t 사인 t dt가 되시겠습니다. 뭐 하면 되겠노? 얘는 시원적분 하면 되겠다 맞지? 요거를 통째로 s 정도로 치환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미분하면 날아가고 코사인 t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dt가 될 거고 그 결과 ds입니다. 사인 t dt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여서 마이너스 ds로 나타내실 수가 있다. 따라서 그 결과 인테그랄 s에다가 마이너스 ds가 될 것이고 적분 구간 마저 체크하겠습니다. t가 0일 때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2고요. t가 3분의 2파일 때는 뭐였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맞지? 따라서 1 빼기 2분 잠깐만 한번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여기 2 있죠? 네. 2 코사인 t입니다. 그럼 나 잘못 구했네 살짝. 맞죠? 여기 2가 있을 거고 그럼 날아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ds가 되겠다. 소리 2분의 1이 있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해볼게. t가 3분의 2파이면 마이너스 1 따라서 1 빼기 1이니까 0이다라는 걸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2분의 1에 0부터 2까지 윗끝 아래끝 바꾸면서 마이너스 하나 사라락 흡수시켜서 이렇게 계산해버리시면 답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이건 4분의 9 나온다고 하네요. 됐습니까? 이제 나온 점 한번 해볼까? 2분의 1 S제곱 2분의 1이고 0, 2입니다. 2분의 1에
자, 2 대입하시면은 뭔가 잘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0, 0. 요것도 잘못 구했네. 요것도 3이 나가지고 그러면 3입니다. 3이에요. 자, 그러면은 3 대입하시면은 2분의 9 하면은 4분의 9 나오게 되겠습니다. 검산하길 잘했네. 자,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문제의 경우에는 미분에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미분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 14번 극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응용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입니다. 얘는 계산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지? 라지 f x 빼기 라지 f a가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이때 만약에 이런 경우 x 빼기 a로 양변 나눠 x 빼기 a로 양변 나눠 그런 다음에 각각 리미트 x를 a로 보내자 리미트 x를 a로 보내자. 자, 그러면은 이 우변이 의미하는 게 뭐고 미분 계수의 정의잖아, 맞지? 미분 계수의 정의야. 따라서 라지 f 프라임 a 이 미분 계수의 정의를 말하는 거고 라지 f는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다시 스몰 f가 된다라는 원리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책에서는 웬만한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이 녀석은 얘다 이렇게 결론으로 살짝 외우게 만들어 놨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외우지 말고 이 과정을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 사실 이런 경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찔끔찔끔 재수없게 변형을 해놓은 형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약간 변형을 해야 되는 유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 전부 다 이해해주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문제 2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2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한번 써볼게. 일단 이때 이렇게 먼저 써보자. 피적분 함수에 해당하는 루트 2t제곱 플러스 1을 스몰 f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인데 왜 2번이라 썼니? 1번 문제 정신이 없네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라지 fx 빼기 라지 f1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이 결과는 누구랑 똑같다? 스몰 f1과 무조건 더 변형할 것도 없이 무조건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f1 계산하셔가지고 루트 2 더하기 1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의 경우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입니다. 이때도 피적분 함수 자체를 스몰 ft라고 둔다면은 이번에는 x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 0으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뒤에 빼기 0이 있다고 해버리면은 f'0, 즉 스몰 f0이 된다는 걸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적분 함수 1-sin t분의 코사인 t, t 자리에다가 0을 쏙쏙 대입하여서 1 빼기 0분의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그 결과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277번에 1번 문제만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는 변형이 조금 들어갔다. 즉 미분계수의 정의로 나타내기 위해서 살짝 변형을 조금 해주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하는 시간 드리고 같이 해볼게.
까봐. D의 t제곱, D의 세제곱. 낙서 보이지? 알겠어. 답 나오나요? 답은 3분의 2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얘는 세제곱,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일단 편의상 스몰 ft라고 두었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세제곱 빼기 1은 x 빼기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주셔야 되고 여기 분자의 경우에는 라지 fx 제곱 빼기 라지 f1 요렇게 먼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지금 x제곱 빼기 1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도 x제곱 빼기 1 형태가 나와야 된다. 실제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은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x제곱은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분자는 가만히 냅두시고 분모 x제곱 빼기 1이 나오려면 분모 분자에 뭐 해야 된다? x 플러스 1을 곱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 곱하기 해주시면 x제곱 빼기 1 될 것이고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은 이렇게 따로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사실상 이제 x제곱을 t 정도로 치환을 해버리면 t가 1로 가까이 갈 때 t 빼기 1분의 ft 빼기 f1이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서 스몰 f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 얘는 x111 보내버리면 3분의 2가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f1 1 대입하시면 1 곱하기 2의 1제곱이기 때문에 2 따라서 최종 결과 3분의 2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시죠. 수학토에서 미분계수의 정리를 이용을 하여서 저런 극한값 구하기. 분자가 라지 fx 제곱 빼기 라지 f1이기 때문에 분모도 x제곱 빼기 1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을 둘 다 활용을 하여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응용 파트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그리고 그 함수의 극한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셔서 이제 정적분의 활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행 화경에도 오늘 나가는 진도까지는 같이 진도 나가도록 할 겁니다. 268페이지, 오늘 목표 진도는 276페이지까지입니다. 뭐 이상한 거 나오나 맞죠? 어려워요 활용. 네, 어려워요. 오늘 할 거 어려워요. 와우. 어떻게? 근데 재밌어요. 어이. 재밌어요. 와 이게 뭐예요 진짜? 풀이가 왜 이렇게 길어요? 원래 어려운 거를 또 재밌어 해야지 또 약간 인류가 아니겠니 얘들아? 미칠 것 같아요. 가자. 아니 살면서 처음 봤어. 당연하죠. 다들 여기 살면서 이거 처음 봤을 거예요. 와. 자, 마지막 중단원인 정적분의 활용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분구적법 그리고 이 구분구적법을 활용하여서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까지만 오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앞으로 보도록 할게. 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함수 y는 fx가 있다. 그때 직선 x는 a, 직선 x는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물론 점선이겠습니다만 그렸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의 경우에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학2에서 공부하기를 실제로 요 넓이를 S라고 하였을 때 이 경우는 S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나요? 왜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구분구적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곡선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약간 실 같은 걸로 실을 가운데부터 일단은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골뱅이. 그렇지. 달팽이. 원을 만들어면 평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실은 사실상 이제 곡선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촘촘히 쭉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평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살짝 응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에서도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 지금 구간 A, B를 먼저 하나, 둘, 셋, 넷, 5등분을 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등분한 다음에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선분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 오른쪽 함수 값을 일단은 오른쪽 여기 y좌표를 세로의 길이로 가지도록 하여서 직사각형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긋습니다. 직사각형을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5개가 나오겠네요. 약간 중1 때 배웠던 히스토그램이라고 혹시 기억나니? 네.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일단 생겨먹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실제 정적분 결과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오차가 요만큼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한 번 더 반반씩 잘랐어. 그림이 약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심플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여기가 0부터 A일 때까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4등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야. 와. 자,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좋아요.
아 리액션 아주 좋아. 네, 오늘은 그거 없네요. 뭐? 선생님. 그거 봐야 기다리게 되지 약간. 아니 써봐할 타이밍이 없잖아요. 오늘 좀 바빠요. 알겠어. 내가 다음 주에 몰아서 해줄게. 몰랐어. 자,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둘, 셋, 네 개의 넓이의 합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 곡선과 직선 x는 a, 직선 x는 0,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는 요만큼의 지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얘네들을 반씩 더 잘랐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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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반씩 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차가 줄어들겠네. 왜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는 직사각형이 요렇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사각형이 요렇게 생길 거고, 요렇게 생길 거고, 요렇게 하나, 미치겠다. 저기 뭐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워지겠지. 요렇게 일단은 보라색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녹색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당연히 차이가 조금 줄어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이때 0부터 A까지의 구간을 N 등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짓거리를 하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자. 즉, 무한번 등분, 난도질을 갈려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사실상 이 곡선과 Y축, 직선 X는 A,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이 방법을 통하여서 구한 것이 바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정적분의 정의가 사실은 요 녀석이 정적분의 정의야. 여러분들이 수토랑 미적분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는 그냥 정적분의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실제 정적분의 정의는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정적분을 계산을 하였더니 넓이와 일치하는구나. 이게 정적분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한없이 n을 무한으로 가까이 보냈더니 정적분 계산값과 똑같아지더라. 요렇게 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구분구적법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자, 보시다시피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간단한 도형으로 잘게 나눈다. 그래서 그 도형의 넓이를 합한 다음에 그 도형의 크기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버리면은 실제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모박스 1 구분구적법 바로 밑에 네모박스 보시면은 1, 2, 3단계 나옵니다. 1단계. 주어진 도형을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흔히 우리는 정사각형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2단계. n개의 기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한다. 3단계. 앞단계에서 구한 합의 n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을 구한다. 이 극한값이 구하는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S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시 보입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서 모는 위에다가 이 도형을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 도형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정사각형만 우리가 색칠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이 도형이 걸쳐져 있는 모든 정사각형들을 싹 다 색칠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실제 넓이의 경우에는 스몰 m 보다는 클 거고, 사실 크다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라지 m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스몰 m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라지 m은 무조건 같은데 그게 바로 얼마랑 똑같아진다? s 실제 넓이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구분구적법이 되시겠다. 자, 그리하여서 268페이지 하단에 예시부터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다. 엄청 재밌어요. 벌써 너무 재밌다 맞죠? 맞지 승우야? 예.
예. 그래서 y는 x제곱. 이야. 좀 극단적으로 그려야 되겠다. 결국엔 넓이로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실선으로 해야 되겠다. 1을 보고 y는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구조법을 이용을 하여서 곡선 y는 x제곱 그리고 x축 그리고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은 구간 0,1을 일단은 먼저 n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등분을 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원래의 길이가 1이었는데 n등분 하면은 하나의 길이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여기는 n분의 3이 될 것이고 이 친구는 그럼 n분의 n으로 생각하였을 때 이 녀석은 n분의 n-1이라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다.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들을 지금부터 표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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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그램 그리듯이 여기는 생략된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1번, 2번, 3번 등등등 하여서 n번째 직사각형까지 넓이를 지금부터 다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첫 번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n분의 1이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 n분의 1을 곡선 x 자리에다가 대입한 결과 n분의 1의 제곱이 바로 y좌표이자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두 번째 직사각형 어떻게 되겠노? 가로의 길이 뭐겠노 얘들아? 똑같이 n분의 그렇지. 요 가로의 길이는 전부 다 n분의 1로 똑같다 했잖아 얘들아. 가로의 길이 얼마라고? n분의 1.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된다? 요 n분의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세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노? n분의 4. n분의 2의 제곱 그렇지. n제곱분의 3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세 번째 불러볼까? 가로의 길이 n분의 1. n분의 1 세로의 길이는 n분의 2. 그렇지. n분의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등등등 마지막은 가로의 길이 n분의 1이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n분의 n의 제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을 맞추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사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변하는 부분은 요 녀석만 지금 변하고 있구나. 1, 2, 3 등등등 n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합하라고 했잖아. 딱 뭐 쓰고 싶게 생겼니 얘들아? 등 원그마? 그렇지. 시그마를 쓰고 싶게 생겼구나. 따라서 시그마 지금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변수 K로 나타내보자. 제일 처음에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N까지 대입할 거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우리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n세제곱의 경우에는 시그마에 대하여서는 지금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묶어내서 n세제곱분의 1 시그마 남아있는 건 누구? k제곱만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결과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k제곱 공식 기억나니? 6분의 n 플러스 1 그렇지 2n 플러스 1 요렇게 공식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여서 일단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자고?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자. 즉 등분수를 한없이 많게, 즉 이 간격을 한없이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리겠다. 따라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요 녀석 6n 세제곱분의 전개하시면은 2n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 6분의 2, 즉 3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0부터 1까지 x제곱 dx 부정적분하면 3분의 1x 세제곱 0부터 1까지 3분의 1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되죠?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분구조법을 이용을 하여서 실제로 넓이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68, 269쪽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는 u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u는 upper 더 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보통 이제 un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도 그래프 하나 나와 있잖아.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요렇게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런 직사각형들의 넓이야. 얘는 이제 더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하여서 로어에서 L자를 따서 LN으로 계산을 한다. 근데 사실 각각 다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만 계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계산하기 편한 것 하나만 구하신 다음에 극한 보내버리면은 그게 실제 넓이와 무조건 일치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예제 1번, 예제 2번 넓이와 부피 하나씩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와, 숙제 너무 적다 맞죠? 한 문제씩밖에 없네. 와. 이 한 문제를 다 질문을 하겠죠 또. 근데 이거 풀다가 어려운 거 같으면 답지 보고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나 일단 요 가능하면 그 답지 보지 말고 그냥 질문할까? 네, 질문하세요. 별표. 네. 저 항상 답지 만들면 봐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아. 답지는 말고 차라리 위에 있는 필수 예제를 보는 게 낫지. 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새로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답지는 이 확인 체크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사실상 거의 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공부한 걸 너무 못 참아가지고. 아, 어떡하지? 아, 왜 뭐지? 그럼 별표를 하고 보세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아, 예. 네. 못 참을 것까지는 나쁜데. 그래요. 네. 인내심을 한번 길러볼까 우리? 그러면서 y는 2분의 1 x제곱이 되겠습니다. 직선 x는 2 및 x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연습해보도록 하자. 대답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y는 2분의 1 x제곱이고 일단 x는 2이기 때문에 얘가 2,2잖아. 2지잖아. 2,2를 지남으로 제가 이렇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2 됐습니까? 그랬을 때 자, 요 도형의 넓이를 지금부터 또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 구간의 길이 x값 그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2잖아. 그러면은 n등분 하면은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n등분 일단 1개, 2개, 3개 하고 마찬가지로 점점점 가서 마지막 1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301호. 방금 침 뱉었니? 칫거리는 것 같은데. 뭐라고? 물 먹고 와야 되냐고? 네. 얼마든지요. 점점점. 자, 해봅시다. 이번에도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둘, 직사각형 셋 등등등 직사각형 넷. 풀 때도 제가 그려야 돼요 저렇게. 그렇죠? 와. 직사각형 넷. 이 문제 한 문제 나오겠네 시험에서 진짜. 무조건 넣어줘. 아. 18번.
욕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아니 제일 마지막 문제 18번이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덩어리의 길이가 우리가 n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n분의 2, 여기가 그럼 n분의 4, 여기가 그러면은 n분의 6. 그럼 마지막은 사실 n분의 2n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짝수를 나열한 거야. 2, 4, 6, 8 등등등이기 때문에 n번째 짝수는 분자 2n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이번에는 n분의 2야. 세로의 길이는 n분의 1을 여기에다가 대입한 결과야. n분의 2 대입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더하기 두 번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똑같이 n분의 2야. 세로의 길이는 n분의 4를 요 곡선 x좌표에다가 대입한 것이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n분의 4의 제곱이 된다. 등등등 가셔서 마지막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n을 대입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에 n분의 2n의 제곱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변하고 있는 녀석은 지금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만 변하고 있네. 따라서 시그마 k 2, 4 등등등 2n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2k라고 나타냈을 때 k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항 n분의 2 곱하기 2는 약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라져버리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k의 제곱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지금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2, 4, 6 등등등 2n이기 때문에 2k라고 나타내었을 때 k에다가 1, 2 등등등 n 대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k 1부터 n까지 얘네들은 약분이 되어서 n분의 1, n분의 1 요 녀석은 n분의 2k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먼저 n 세제곱분의 1 똑같이 밖으로 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도 빼낼 수가 있겠네요. 4k 제곱에서 4도 밖으로 빼낼 수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거 k 제곱 되시겠습니다. k 1부터 n까지. k 제곱 뭐라고 쓴 거야? 아 이거 그거요. 뭐분의? n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n 플러스 그렇지. 2n 플러스 1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로 하나만 약분시켜주시면 사실상 3n 세제곱 분의 분자가 2, 4n 세제곱에 어쩌고 저쩌고기 때문에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극한값 3분의 4 따라서 넓이가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시그마가 핵심이네요. 그렇죠. 시그마 공식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릴까요? 아 이건 알려줬는데. 진짜? 네. 오케이 알겠어. 마지막 기회 그래도 선 써줄까? 아 진짜 아 오케이 알려 알겠어. 이건. k 제곱 2분의 6분의요. 6분의 써줄게. 아 진짜 알려. 6분의 n 플러스 1 뭐? n 2n 플러스 1이잖아요. n 안 치고 맞죠? 요거는 이게 k 6분의 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뭐죠? 맞죠? k 제곱. 맞아.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야? 아 k 세제곱이 절대값 없어요. 엥? 절대값이야. 밸런스는 제곱. 아 제곱이고. 그렇지. 요 녀석이 완전 제곱이야. 아, 2분의 맞다.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오랜만에 보면 까먹은 친구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보라고 그렇죠. 써드렸습니다. 어휴. 자, 예지 2번 보자. 이번엔 부피 구해보겠다. 소름 돋네요. 원뿔의 부피를 3분의 4 파이어 세제곱. 원뿔의 부피. 굽니다. 그거는 아니 이거 뭐야?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아 원뿔의 부피입니다. 기억나. 그래서 실제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로 주어져 있는 원 기둥이 있습니다. r 높이는 h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기본 단위로 우리가 구하실 수가 있냐 하면은 약간 나중에 부피 다문에서 한번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동전 같은 거를 그냥 이제 일렬 쭉 반듯하게 세우면은 원기둥 부피인 것처럼 원기둥처럼 보이잖아, 맞지? 네. 근데 걔네들을 막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원뿔은 아니고 폭이 다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부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동전 하나하나도 사실은 높이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원기둥이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 단위를 원기둥, 되게 높이가 짧은 원기둥을 기본 단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체 높이를 먼저 n등분을 하셔가지고 n등분, 둘, 셋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신 다음에 등등등 가서 마지막 n등분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나오는 것이 원기둥이 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요런 원기둥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약간 그 케이크 3단, 4단, 5단, 6단, n단 케이크를 쌓듯이. 점점 작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은 게 바로 271페이지 다른 풀이대로 내가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좀 편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271페이지 일반 풀이 말고 다른 풀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사실 높이는 똑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원기둥의 경우에는 전체 높이가 h고 우리는 이 높이 자체를 n등분했기 때문에 각 원기둥의 높이는 n분의 h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기둥 집어치우시고 단면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잘랐을 때 원래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절반 직각삼각형, 즉 요 도형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여기가 R이 될 것이고 이만큼 전체 길이는 H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N등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얘가 가장 큰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얘가 두 번째로 큰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될 거고 얘가 세 번째로 큰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3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빨간 숫자 이거구나. 요렇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 그랬지? n분의 h라 했잖아, 그렇지? n분의 h야. 따라서 이때의 전체 이 길이, 자, 높이 대 밑변의 길이가 h 대 r인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은 이 큰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n분의 h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높이가 n분의 1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도 똑같이 n분의 1배가 되어서 n분의 r이 된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 길이 자체가 n분의 r이다라는 걸 얻으실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자,
1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도 1대 2의 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n분의 2r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경우에는 1대 3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도 1대 3이기 때문에 n분의 3r이 된다는 걸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반지름부터 시작하여서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 n분의 4r 등등등 가서 n분의 nr까지 나온다라는 걸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제일 위에 있는 원기둥, 요 원기둥 부피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지? 파이 r 제곱 h.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파이에다가 반지름은 n분의 r입니다. n분의 r 제곱. h는 요만큼의 길이기 때문에 n분의 h가 되겠습니다. 얘가 첫 번째 가장 작은 우리 교재 271페이지 다른 풀이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제일 윗꼭대기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두 번째로 작은 원기둥의 부피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2r이 되었으므로 파이 곱하기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n분의 3r이기 때문에 플러스 파이 곱하기 n분의 3r 제곱 곱하기 n분의 h 등등등 가서 파이 곱하기 마지막의 경우에는 n분의 nr 제곱 곱하기 n분의 h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시그마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일단 바뀌는 부분만 살펴보자면은 r의 개수가 1, 2, 3 등등등 n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을 k로 처리를 합시다. 1부터 n까지. 그럼 안 바뀌는 부분은 파이 곱하기 n분의 k r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일단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k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빼내버리면 n 세제곱분의 파이 h 곱하기 r 제곱 파이 r 제곱 h까지는 다 밖으로 빼내실 수가 있겠다. 시그마 k 1부터 n까지 남아있는 것은 k 제곱만 남아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였을 때 사실 n 세제곱분의 파이 곱하기 k제곱 r제곱 곱하기 h인데 이 시그마는 k에 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k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수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k제곱의 경우에는 6분의 n 2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 6n 세제곱분의 분자 얘는 가만히 일단은 파이 r 제곱 h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고 n에 대한 3차항의 개수가 2네요. 따라서 2n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요 녀석분의 요 녀석 극한 보내버리면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구분구조법 부피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네. 되게 과정이 길다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유형의 경우 구분구조법으로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마 계산한 다음에 극한까지 직접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쉽게 치트키를 써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72페이지 정적분과 급수 오늘의 마지막 개념. 이게 더 쉬워 보여. 요것도 마찬가지로 치환적분법이랑 비슷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만 잘 해주시면은 되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fxk에다가 델타 x를 한 결과가 a부터 b까지 fx dx와 똑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한 번 더 y는 x제곱으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입니다. 이때 xk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기 0부터 1까지라고 하였을 때 n등분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 여기가 n분의 3이 된다고 했잖아. 맞지? 얘네들을 각각 x1, x2, x3라고 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fxk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x1에서의 함수값 x2일 때의 함수값 x3일 때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렸던 도형에 의하면은 이 직사각형들의 세로의 길이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x는 x의 증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아마 부연 설명이 있을 겁니다. 델타 x는 b 빼기 a 나누기 n 무슨 말입니까? 구간을 n 등분하였을 때의 한 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델타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 하 극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정적분으로 나타내느냐 한 장 넘기겠습니다. 274페이지. 자 보충학습 크게 별표 3개 치도록 하세요. 너무너무 어마무쌍하게 재밌어요. 이런 즐기죠. 뭐라고? 이런 반은 즐기. 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개꿀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요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우리 반 학생들 전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마스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방법이 무려 3가지나 있어요. 너무 좋지 않니? 선택권이 3가지야. 자 가장 심플한 게 방법 1번입니다. 심플한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일단 단계에 대해서 먼저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자면 274페이지 제일 위에 방법 1단계 적분 변수를 정하고 2단계 적분 구간을 정하고 3단계 정적분으로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맞지? 일단은 변수, 구간, 정적분 순으로 나타내자라는 것 잘 머릿속으로 그냥 어느 정도 구상만 하시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변수를 먼저 정할 겁니다. 변수를 정하는 방법은 주로 1단계 n분의 k라는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변수 x로 잡아야 돼. 그래서 x를 잡는 방법이 말 그대로 n분의 k 자체를 x로 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n분의 앞에 계수 3까지 하여서 n분의 3k를 x로 잡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왕이면은 한 방에 1 플러스까지 포함하여서 1 플러스 n분의 3k까지 x로 잡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방법 1번 1 플러스 n분의 3k를 x라 잡자. 무조건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n분의 k 요 모양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x라고 두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k의 개수가 누구니? k의 개수 누구? 그렇지 n분의 3이지. 요 녀석을 희한하게도 dx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n분의 3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상 요거 하나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 요거 하나의 길이.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n분의 3. 그런데 델타 x는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를 우리가 dx라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n분의 3 대신에 리미트랑 합쳐서 dx라고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n분의 3을 우리는 dx라 둘 수 있다. 한 번 더. k의 개수가 dx다. 여기 나오네요. 얘가 dx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단계. 적분 구간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적분 구간은 누구? 요 녀석만 우리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얘가 위자.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1은 아래에 있지. 아래 끝. 얘는 위에 있으니까 위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x가 한 번 더 1 플러스 n분의 3k인데 k가 1인 경우 그럼 x는 얼마다? k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x는 1 플러스 n분의 3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n 어떻게 하자고? 무한대로 보내버리자고.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이기 때문에 1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끝 갑니다. k에다가 얼마 대입하자? n 대입을 합시다. k에다가 n 대입하시면 그때 x의 값은 1 더하기 n분의 3이 n분의 3n이기 때문에 3.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위끝, 아래끝이 되시겠습니다. 3단계. 인테그랄로 나타내자. 인테그랄. 자, 얘가 아래끝 1, 얘가 위끝 4.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럼 요 부분 x제곱, x제곱. 얘는 뭐였다고? d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방법 2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방법 2의 경우에는 n분의 3k까지만 x라고 둘게. k의 개수 n분의 3이 그렇다면은 dx가 될 것이다. 2단계 적분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1일 때부터 k1이야. 그러면 x는 n분의 3이네. 근데 n 무한대로 간다 하였으므로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얼마? 0. 그렇지. 그 다음에 k가 n일 때 위끝 n일 때 그러면은 k에다가 n 대입하시면 x는 n분의 3n이기 때문에 3입니다. 즉 극한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3이라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3단계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이번에는 누구? n분의 3k까지만 x로 두었기 때문에 1 플러스 x가 된다. 1 플러스 x의 제곱 요 녀석은 dx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정적분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 3 가볼게요. 이번에는 누구? n분의 k를 x라 두자. 그럼 k의 개수가 n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n분의 1이 dx가 될 건데 그러면 n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양변 3 곱하여서 3dx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 적분 구간 k에다가 1, k에다가 n 대입한다. 1 대입하시면 x는 n분의 1이야.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으로 수렴이다. 한편 k가 n인 경우에는 n분의 n이기 때문에 x의 값은 그대로 1로 고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단계 인테그랄 아래끝 위끝 0부터 1까지 이제 피적분 함수는 n분의 k만 x라 하였기 때문에 1 플러스 3x가 될 겁니다. 1 플러스 3x의 제곱이 될 것이고 n분의 3은 3dx라 했기 때문에 3dx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방법에 의하여서 구해낸 인테그랄 계산 결과는 무조건 다 똑같이 21, 21, 21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으나 가능하면 적분이 가장 조금 심플해지려면은 최대한 이 한 덩어리를 좀 크게 하여가지고 x로 치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사실을 이용하여서 한 장 앞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273페이지. 이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사실 이 정적분과 급수의 합사이의 관계의 정의보다는 요 방법을 잘 적용하시면은 괄호 1, 괄호 2, 괄호 3, 괄호 4를 전부 다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 자, 괄호 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f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n분의 pk를 뭘로 두자? x라 두자. 자, 그러면은 k의 개수인 n분의 p는 dx가 될 것이다. 그리고 k가 1일 때, k가 n일 때 x 값을 각각 계산을 해보면은 k에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럼 x는 n분의 p야.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n분의 p이고 0으로 수렴한다. k가 n이면은 n 날아가서 p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0부터 p까지 fx dx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우변 일치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복잡해 보이니까 하나만 더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몇 번 할까? 2, 3, 4 중에서 3번? 네. 3번 해보자. 3번의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똑같이 k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pk 가 될 겁니다. 곱하기 n분의 p.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때 뭐부터 해볼까? a 플러스 n분의 pk를 통으로 x로 치환을 해버리시면은 n분의 p는 d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k가 1일 때와 k가 n일 때 살피겠습니다. k가 1이면은 x는 a 더하기 n분의 p,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이기 때문에 a가 된다라는 걸. 왜? 뭐를 쳐가지고. 아, 그렇군요. 말로 하세요 하기 싫으면은 그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a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k가 n이면 a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 x는 a 플러스 p가 된다.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p는 d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만약에 n분의 pk를 x로 두었다. 그러면 똑같이 n분의 p는 dx가 될 거고, 바로 한번 해볼까 우리? k에다가 1 대입할 거야. k에다가 아래 끝 1 대입하자. 그렇지. n분의 p, n 무한대로 가면 0이야. 맞지? 그 다음에 k에다가 윗끝 n 대입을 하자. n 사라지고 p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맞아. 우리 n분의 pk를 x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fa 플러스 x가 될 것이고요. dx로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스트 하나만 더. 뭐 남았노 이제? 첫 번째 1단계 이번에는 n분의 k를 x로 치환하는 경우야. 그러면 n분의 1이 dx이기 때문에 n분의 p는 p 곱하기 dx라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인테그랄 k에다가 1 대입하면은 n 무한으로 보냈을 때 0, k에다가 n 대입하면은 n분의 n이라서 1 될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fa 플러스 px가 되겠다. fa 플러스 px 왜 n분의 k만 x로 두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n분의 p는 p 곱하기 dx가 된다. 그러면은 3번, 4번 다 유도가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 장 넘기셔서 예제 3번 하고 오늘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맞죠? 역대급 힘든데요.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와우. 대답 잘하던데 보니까. 이제 3번 내가 계속 시켜야지 말라. 갑시다. 정적분을 이용하여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n분의 3 곱하기 2에 1 플러스 n분의 3k가 나옵니다. n분의 k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따라서 적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심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최대한 많은 부분, 이 부분을 통으로 t요? 네, x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의 개수이 요 녀석 n분의 3이 d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아래 끝 k에다가 1 대입합니다. 1 더하기 n분의 3인데 얘는 0으로 수렴이겠다, 맞지? 네. 아래 끝 1. 그 다음에 위 끝 k에다가 n 대입합니다. n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3n 4. 그렇지 4. 잘하네요. 그래서 2분의 x가 남겠습니다. 요 녀석은 dx 오케이. 하여서 사실 이렇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일일이 다 부정분하여서 2의 4제곱 빼기 2단까지 구해주셔야 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2번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오. 얘는 시그마가 없어 얘들아. 만들어주면 되죠. 아 이거 규칙이 있네. 그렇죠, 맞아요.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합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세제곱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단원, 이 중단원, 딴 애들 많이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이건 무조건 맞힐 수 있다 없다가 이런 부분에서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집중, 마지막 문제니까 잘 해주시고요. 내가 아까 무슨 모양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n분의 k 모양이 무조건 필요하다 했잖아. 얘는 k 세제곱이야. n분의 없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면 될까? n k를 빼요. 얘는 지금 시그마의 변수니까 밖으로 못 빼지. n을 만들어요. 그렇지. 어떻게? 얘를 빼와요.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아, 어떻게? 얘가 지금 세제곱이니까 n 4개 중에서 3개만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n 1개는 남아있겠다, 맞지? 네. 1개, n분의 1은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은 n 세제곱분의 1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n분의 k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러면 끝났네. 누구? n분의 k를 x. 그렇지. n분의 k를 x라 두자. 자, 그러면은 k의 계수 n분의 1이 뭐다? dx. 네. 얘가 d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죠? 네. 따라서 아래 끝 k에다가 1 때려 넣습니다. n분의 1은 0으로 수렴. 그렇지. 아래 끝 0. 위 끝 k에다가 n 대입합니다. n분의 n 오 1. 1. 좋아요. 얘가 뭐라고? x 세제곱. 이 녀석은 그렇지 dx. 끝. 와, 따라서 4분의 1 x 4제곱에 0부터 1까지. 와. 이렇게 해서 4분의 1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맞아. 약간 진도 뭐 시간도 조금 적긴 했지만 별로 안 나갔지만 오늘 한 건 좀 어렵고 복잡한 게 되게 많다. 그래가지고 시간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넓이, 부피, 거리 세 가지의 정적분 활용 마저 짜라라락 마무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 가시죠. 일단 그러면은